안녕하십니까. 대회 끝나고 며칠 뒤 아침인데 이제 6시에도 막 너무 밝진 않은 것 같아요. 아침 공기도 되게 좋고 지금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살짝 뛰면서 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지금 정상적인 다리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자주 뛰는 올림픽공원 이제 코스를 걸으면서 대회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 100K 피니셔 자켓을 입었는데 아직 사실 자켓까지 입고 나올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완주를 했으니까 받은 기념으로 동네라도 잠깐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트레일 대회를 나간 거는 정확히 1년 전인데 그게 이제 굿러너에서 개최했던 스카이레이스 춘천 24K였고 상승한 14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처음 나가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산은 어떻게 뛰는 거고 이거보다 더 먼 거리를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딱 1년 뒤에 이제 100K를 했는데 물론 로드 마라톤도 너무 매력적인데 트레일은 피니시 했을 때 성취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긴 시간 레이스 하는 것도 있고 몸도 많이 지쳐있고 고생했는데 이제 진짜 끝이구나 라는 생각에 그 성취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물론 100K는 더 그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성취 지향적인 습관들이 조금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계속 20K만 하다 보면 그거를 이제 해냈다 극복했다라는 그 감정들이 물론 레이스마다 다 힘들고 다 좋지만 그 감정들이 조금은 무뎌질 텐데 더 긴 시간, 더 긴 거리, 더 힘든 코스를 하다 보면 그걸 또 해냈을 때 더 큰 성취가 오다 보니까 그 계속 성취 반복을 저한테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취들이 저한테 쌓여서 저를 칭찬해주고 또 그 레이스 시간 동안 가족, 동료들에 대한 이제 고마움 같은 것들도 평소엔 못 느꼈는데 혼자 레이스를 할 때 막 느끼는 게 많아서 그렇게 주변에 이제 가족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고맙기도 하고 제가 이제 대회 준비 기간 동안 뭐 되게 대단한 선수도 아닌데 엄청 예민하게 굴기도 했는데 또 저희 와이프나 애기가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또 레이스 하면서 또 피니시 하면서 생각나면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00K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100K 대회 영상에서도 대회 중간에 말을 하긴 했는데 진짜 우습게 볼 게 아니고 물론 우습게 본 적은 없지만 100K 이상은 좀 준비도 많이 해야겠다라고 느꼈어요. 제 친한 동생 중에 이번에 곧 있을 트랜스 제주도 같이 나가는데 형이 항상 뭘 하자, 챌린지를 하자, 대회 나가자 이러면 약간 겁이 없어요. 막 하는 거죠. 뭐 하겠죠. 뭐 완주하겠죠. 해낼 수 있겠죠. 이런 마인드인데 그런 걸 많이 좀 배우긴 하거든요. 일단 그런 마인드 자체가 내가 어쨌든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꼭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모하게 예를 들면 진짜 100km, 100마일 이런 대회를 나가는데 아무런 훈련 없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또 나가면 하죠. 막상 가면 또 완주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뭐 괜한 걱정과 괜한 긴장 이런 걸 안 해야 대회건 훈련이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100K는 약간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면 하겠지 그런 마음 반이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영역이어가지고 그 최고 많이 해본 게 65km니까 그보다도 40km 이상을 더 가야 되고 뭐 산도 한 2000m 정도 더 올라가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막 두렵고 긴장도 되고 막 기록을 떠나서 완주라도 꼭 하고 싶은데 진짜 했으면 좋겠다
대회 전에 막 유난 떨고 막 그렇게 한 게 있는데 완주 못하면 좀 그런데 막 내 자신한테도 되게 부끄러울 것 같고 걱정이 되게 있었는데 그래도 완주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 같이 뛰었던 대준이 형, 저 피니시 장면 담아준 병욱이 형 앞에서는 어우 100마일은 진짜 못하겠다, 근데 또 하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대회 너무 재밌었고 100마일은 어떤 대회를 선택해야 될까 벌써 약간 고민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00km 대회 나가기 한 두세 달 전부터 엄청 유별나게 훈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는 시간 내에서는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100K 나가기 두세 달 전이면 거의 완전 한여름이었거든요. 막 30도, 32도. 또 긴 훈련은 평소에 이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만 할 수 있어서 일요일에 이제 몰아서 했는데, 그때마다 비도 오고 막 33도, 34도까지만 올라가고 서울 날씨가. 그런데도 막 급수해가면서 막 30km 넘게 막 달리려고 했었고, 동경진 셰프님이랑 대준 형님이랑 산도 갔었고, 뭐 65K 그 오들로 챌린지 대회도 나갔었고,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뭐 부모님들도 왜 그렇게까지 하냐, 뭐 꼭 그런 긴 대회까지 나가야 되느냐, 운동 뭐 건강하려고 하는 거고 좋은 취미인 건 알겠는데 굳이 그렇게 뭐 100km, 60km 그리고 이렇게 더운 한여름에 굳이 그렇게 뛰어야 하느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요 기간 동안에. 질문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냥 객관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무모한 운동 양이긴 하니까, 준비를 안 하면 이제 대회 때 다칠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참아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어떤 분야가 됐던 뛰어들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무리 잘 설명을 해봐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훈련하는 거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회 끝나고 이제 진짜 굳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굳이 하는 몇 가지의 일들이, 꾸준히 하는 몇 가지 일들이 저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또 그 굳이 하는 몇 가지 일들이 누군가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꼭 달리기나 트레일은 아니지만 각자 좋아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굳이 꾸준히 하는 일이 있다면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셔가지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몸도 건강해지고 아마 여러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자신, 되게 단단한 자신, 그런 걸 아마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루틴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좀 그 단어에 이제 휩싸여서 매일 똑같은 것만 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인데, 루틴은 어쨌든 생활 습관을 말하는 것 같고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겁이 많아지니까 지킬 게 많아지고 이래서 쉽게 도전을 안 하게 되는데, 조금 무모할 수 있는 도전도 해보고 안 해본 것도 해보고 이래야 좀 지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일 같은 것만 하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번쯤은 이제 용기를 내보는 게 어떨까. 달리기를 한지 한 1년 6개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대회 나간 거는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고,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설렁설렁 뛴 것 같은데, 한 달에 100km 이상씩 뛴 거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새벽마다 나가 뛸 때 노래도 듣기도 하고 자기계발 같은 그런 채널을 듣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아직도 되게 종종 듣고 좋아하는 이제 채널이 있는데, 지식의 취향이라는 채널인데, 이제 되게 나긋나긋한, 아마 AI 목소리인 것 같은데, 어떤 책 한 권을 주제로 영상을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책 일부분을 낭독해 주기도 하고, 그 책이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 같은 거를 설명해 주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달리기 할 때 특히 새벽에 이제 사람도 많이 없고 조용할 때 많이 듣는 채널인데, 그 채널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시청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의 내용 중에서 좀 마음에 와닿았던 구간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옆에 나라에서 약간 잘 보이기 위해서겠죠? 뭐 그런 의미로 맹금류, 이제 매를 2마리를 이제 그 왕에게 선물을 해줬대요. 왕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매가 너무 멋있게 생겼고, 아, 이걸 내가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또 이 나라를 통치해야겠다 막 되게 만족스러워하면서 이제 새를 훈련시킬 만한 유능한 조련사를 이제 고용을 했는데, 그래서 그 조련사는 그날부터 새 2마리를 멋지게 날 수 있게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왕 앞에서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시간이 왔는데, 매 한 마리가 엄청 멋있게 나는 거예요. 막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막 하늘을 너무 멋있게 나니까 왕이 너무 만족해서 막 박수를 치는데, 조련사는 좀 표정이 안 좋았대요. 왜냐면 그 나머지 1마리 새는 처음 이 나라에 와서 앉아있던 나뭇가지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 나뭇가지에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왕한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2마리가 다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래서 뭐 성직자부터 더 유능한 새 조련사, 뭐 주술사까지 다 불러서 뭐 주문도 외워보고 기도도 드려보고 먹이도 바꿔보고 훈련 방식도 바꿔보고 매질도 해보고 이랬는데 새가 절대 그 나뭇가지에서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왕이 이제 충신한테 이거는 좀 다른 느낌의 현자가 필요하다, 빨리 현자를 찾아서 이 새를 날 수 있게 좀 해봐라. 이래서 수소문 끝에 그 충신이 어느 현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왕이 그래 거의 반쯤 포기한 상태에서 그래 한번 저 새를 날 수 있게 해봐라 했는데, 그 다음날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2마리 새 모두가 너무 멋있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을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충신이 제가 데려왔던 그 친구가 이 새를 날게 했다. 그럼 그 친구 데리고 와봐라. 왕 앞에 나타난 현자는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그냥 허름한 옷차림의 농부였던 거예요. 근데 넌 어떻게 저 새를 날게 했냐, 아무도 성공을 못했는데. 그랬더니 농부가, 저는 그냥 그 새가 앉아있던 나뭇가지를 꺾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냥 그 나뭇가지를 잘랐을 뿐인데 거기 앉아있던 새가 날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멋있게. 우리 모두가 너무 안정에 취해 있고, 그 앉아있는 나뭇가지가 물론 그 새가 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 나뭇가지가 새의 발목을 잡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편안함과 안정만 취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날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은 더 멋지게 날 수 있고 되게 멋있는 날개가 있는데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하고 그냥 나뭇가지에만 앉아서 편안하게 하루하루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 나뭇가지를 꺾지 않아도 타인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꺾이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오니까 자신이 스스로 그 용기를 내서 그 자기가 앉아있는 나뭇가지 꺾고 이제 멋지게 날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무모하게 아무 준비도 없이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빨리 뛰쳐나가서 뭐라도 해라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혹시 뭐 어떤 퇴사라든지 이직이라든지 또 새로운 취미에 대한 시작이라든지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나 그리고 본인이 아직 펼치지 않은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꼭 믿고, 그 날개가 정말 멋있게 펼쳐져서 여러분을 날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꼭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성공을 하게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더 빛나게 해줄 수도 있고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용기를 내서 본인 스스로 지금 현재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좀 꺾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가 이번 대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소중하지 않은 자는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은 다 소중하고 그 자신한테 하루하루가 다 소중한데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아주 작은 목표부터 세워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책 한 권을 읽어야겠다. 그러면 한 권 읽고 다음 달엔 2권을 읽어야겠다.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조금씩 목표를 계속 이루고 그거에 따른 이제 셀프 칭찬을 계속 해주고 성취감을 심어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화가 되면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주변에 안 보이는 것들도 보이고 그러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저도 그렇고 정말 소중한 존재고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믿으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믿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면 되지, 하면 또 하겠지, 이런 마음을 조금 장착하시고 용기 있게 뭐가 됐든 도전하고 일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다음 대회는 아마 그 중랑천에서 하는 하프 마라톤 대회인데 그거를 뭐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고, 트레일 대회는 이제 10월 달에 하는 UTMB 트랜스 제주 70K 대회를 나가는데 그것도 열심히 촬영해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또 대회 장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구독자분들도 별로 없고 아예 없고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주저리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루하셨을 텐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진짜 행복하게 보내시고 너무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